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건축물의 허가와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단은 건축물의 용어의 정의는 건축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항 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이란 이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이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설 건축물은 뭐냐?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은 뭐냐?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설 건축물이라는 말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도 않고 별도로 간선 공급 시설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되고 사용 기한 또한 되게 제한적인 그런 건축물을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건축 시에 허가와 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 시에 이제 허가와 신고 사항을 구분하고 가설 건축물의 구조적인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정보를 보시면 건축법 제20조입니다. 건축법 20조 가설 건축물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허가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허가권자가 해당 가설 건축물 건축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가 아니면 1항에 따른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항 같은 경우에는 1항은 허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2항은 지금 이 조건이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 보시면은 국회법 이제 64조를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1항은 허가, 2항은 허가의 기준, 그 다음에 사망은 신고 내용입니다. 신고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신고. 사망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착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허가, 신고, 얘는 허가, 조건. 이죠. 자, 5항 사항을 보시면 사망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14조 사망 및 제사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5항은 1항과 사망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25조부터 쭉 해서 76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예외 조항이죠. 예외 조항입니다. 1항과 사망, 허가와 신고를 받을 때 신고를 할 때 예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뭐 가설 건축물을 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의견은 뭐 인허가 절차 기간, 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밑에 내려오시면 법 20조 2항 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조 2항 3호는 건축 허가의 조건이죠. 가설 건축물의 허가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죠. 이런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 쪽 아닐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공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조건들이 있고요. 조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한 거죠. 제가 20조 2항 같은 경우에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3항 신고 20조 그 3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였죠. 신고 내용을 보면 재복구 현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신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호부터 16호까지가 있어요. 네. 이거 쭉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요 내용을 지금 밑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데 밑에 간략하게 제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신고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7호를 보시면은 20조 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존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 건축물로 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존치 기간 연장은 그 횟수별로 3년 범위에서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은 이제 3년입니다. 존치 기간은 15조 2를 보시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이 있고 15조 3은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인데 3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하시려면 15조의 2나 15조의 3을 확인하셔서 존치 기간을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3조 가설 건축물이고 여기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 신고서하고 뭐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아니면은 대지 사용 승낙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땅이 아닐 경우에 제출을 하는 거고 본인 땅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겠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은 별표 9호 서식에 따라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우선 허가 대상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시군계획 시설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한번 보면 국계법 64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여야 되고 3층 이하인 경우여야 되고 또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되고 연장은 물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법령,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허가가 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신고 대상은 내용이 많습니다. 신고 대상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있죠.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거 모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허가권자가 도로변 등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 점포, 물건 등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방화와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3평 정도가 되겠죠.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주차, 차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된다. 이건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 가설건축물 1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하고, 네, 구조건축물이고, 천막 구조건축물, 그 다음에 농업어업용 고정실, 온실 및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물품 저장용, 간이 포장용, 간이 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이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유원지, 종합 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으로 관광, 문화 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를 설치하는 것,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야외 흡연 용도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밖에 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조례로 별도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요 조건들을 지킨다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요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과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네, 제가 수정을 좀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사항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허가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하고 협의를 좀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고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모든 건축법적인 절차를 다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설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법의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도 하고 사용 승인도 하는데 건축법에서 예외 조항이 별도로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설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